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 조명 첫 번째 시간으로서 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공사기사, 그죠? 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제목을 보시니까 복사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복사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자, 썰렁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복사! 자, 복사를 하면은 카피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자, 복사는 똑같은 것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복사가 아닙니다. 자, 복사는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사에 대한 형태는 자, 카피가 아니라 거리에 관계없이 전달한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없이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에너지가 거리에 관계없이 그 똑같은 크기를 빛에 대한 세기를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오는지 그리고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자, 전기 조명 첫 번째의 복사라고 하면은 빛에너지가 거리가 멀면은 빛에 대한 밝기가 뚝 떨어지고 그죠? 광원으로부터 가까우면은 밝고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사는 광원으로부터 거리가 뭐 가깝건 멀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거리의 변화에 거의 무관하게 복사에 대한 빛에 대한 에너지가 일정하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의 이해 첫 번째 보시니까 슈테판 볼츠만이라고 나와져 있죠. 외국에 대한 그죠? 미국 사람이 아니고 아마도 러시아라든가 그죠? 불란서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슈테만 볼츠만에 대한 법칙에서 보시니까요. 여기서 자, 온도라고 나와져 있어. 이거 이상하네. 온도. 자, 온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섭씨 온도. 자, 섭씨 온도가 아닙니다. 섭씨 온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은 괄호 안에 있죠. 요런 거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그죠? 얘는 켈빈입니다. 켈빈인데 요거는 절대 온도에 대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체의 복사 발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스테판 볼츠만에 대한 상수가 있는데 5.67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2승 괄호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는 와트 이것은 뭐가 될까요? 세제곱 여기서 제곱센치 분의 1에 대한 역수기 때문에 제곱센치에 대한 마이너스에 대한 역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요 와트를 면적으로 나눈 거다라고 하는 거여서 여기서는 면적당 와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슈테판 볼츠만에 대한 상수는 면적당, 굉장히 작은 면적당의 전력으로 표현한 것이 5.6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슈테판 볼츠만 상수에 대한 값이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요것에다가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흑체의 복사 발산도는 말로 한번 해보면은요, 요거는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흑체 복사에 대한 발산도는 자, 절대 온도 T의 자, 4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전기공사 응용에 대해서 만약에 필기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공식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 이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요 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외국어기 때문에 빈이냐 윈이냐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요거 괄호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 있고요. 빈이라고도 하고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에 따라서 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 분야에서 윈이고 전기 분야에서 빈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니까
여기서는 자, 절대 온도네요. 절대 온도에 대해서 나타나져 있는 것이고, 자, 흑체의 복사 발산도에 대응하는 파장이 있습니다. 요 파장. 자, 요 파장입니다. 요 파장은 F분의 C에 대한 형태가 사실 나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이 자, C는 뭐가 나왔다? 빛의 속도입니다. 빛에 대한 속도가 있겠고, 여기서 F라고 하는 것은 광자, 빛의 알갱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빛의 고유 진동수예요. 자, 고유 진동수분의 빛의 속도 해가지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를 어떻게 된다? 요 고유 진동수 나누면 그때에 대한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파장 중에서도 최대, 그죠? 흑체의 복사 발산도에 대응하는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에다가 온도를 곱하면은 빈에 대한 법칙에 대한 그 고유 상수가 2896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보시니까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갖고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셨었던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빈에 대한 법칙에서는 요 람다 M, 여러분 요것이요. 이렇게 발음이 그리스 문자예요. 얘는. 자, 그리스 문자가 되는 것이고, 발음이 뭐다? 람다다. 람다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람다. 이렇게 람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람다에 대한 아래 첨자가 m이기 때문에 맥시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변이에 대한 법칙에서 흑체의 복사 발산도에 대응하는 파장은 람다 m인데 2896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알아낸 고유한 상수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사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에 의해 자, 플랑크에 대한 식이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나왔던 내용보다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자, 플랑크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니까 이 흑체에 대한 스펙트럼 복사 발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발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명 분야에서 아주 별도에 대한 개념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발산도라고 하는 거, 흑체의 스펙트럼 복사 발산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이요. 자, 이런 것은 그리스 문자입니다. 자, 그리스 문자인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에서 보시면 이것을 발음이, 자, 발음입니다. 발음은 얘는 입실론이에요. 입실론. 자, 입실론 해가지고 입실론에 여기서는 람다라고 하는 것이 파장이고요. 파장이고 T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가 있고, 자, 요 C2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C1이 있고 C2가 있죠.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별도에 대한 그냥 아래 첨자가 없는 것은 빛의 속도예요. 자, 빛의 속도이고요. 여기서 아래 첨자가 있는 C1, C2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 1, 상수 2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에 대한 요 플랑크에 대한 수식에서 보시니까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 쭉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 요 타이밍에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와, 이거 공식이 어려운데 나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챙기셔야 되는 것은 플랑크 상수식에서 J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파장의 5제곱에 반비례한다. 끝. 그것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챙기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면 전기 음용이라고 하는 것이 전기 분야에 나가셔가지고 요새는 뭐 네온사인이니 형광등이니 LED 조명이니 그런 것이 있는데요. 광원에 따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이 빛에 대한 속도에 들어가져 있어갖고 고유 진동수에 따라서 파장이 달라지거든요. 그 파장에 대한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만 챙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시겠습니다. 플랑크에 대한 수식은 파장의 5제곱에 반비례한다. 그거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시험 문제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장의 5제곱에 반비례하는데,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자, 파장은
주파수, 그죠? 고유 진동수분의 빛에 대한 속도를 해주는데 그때에 대한 플랑크 상수 1, 플랑크 상수 2가 있는데요. 플랑크 상수 1 나누기에 파장의 5제곱으로 나눠준 거 곱하기 요런 수식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자, 제곱미터 뭐라 그랬죠? 요것이 면적이인데요. 굉장히 좁은 면적이에요. 좁은 면적분의 와트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을 해가지고 요 마이크로에 대한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하는 것이 면적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조명에 대한 전기 조명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 이론적 effect이 쫙 나오는데요. 우리는 물리학 분야가 아니고 전기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식을 끌어와서 기본적인 개념을 닫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죠. 하나의 과정을 따릅니다. 자, 그래서 플랑크 상수에서는 파장의 5제곱에 반비례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속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광속이라고 하면은요, 자, C는 보통 자연광, 그죠? 햇빛에 대한 자연광입니다. 자연광에 대한 그 속도죠. 빛에 대한 속도. 자, 요 빛에 대한 속도입니다. 이거는 물리학에서 이미 다 이론적으로 검증해 놓은 거기 때문에 3 곱하기 10의 8승 자, 미터 퍼 세크입니다. 자, 미터 퍼 세크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속도에 대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자연광에서에 대한 빛의 속도는 미터 퍼 세크가 나와져 있는데, 자, F라고 하는 것이 광속인데요. 조명에 대한 광속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조명에 대한 광속입니다. 조명에 대한 광속을 기호로 나타낸다는 얘기죠. 필기시험이나 이제 실기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해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전기 분야에서에 대한, 그죠? 전기 응용, 그 중에서도 조명에 대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 입문을 하실 때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뭐냐면요. 기호하고 용어하고 단위예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이제 물리학과 연결되고 있는 거, 조명에 연결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우러져 가지고 그냥 아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F 힘인데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광속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광원이 있습니다. 자, 구라고 하는 것은 4파이 R의 제곱하면은 뭐예요? 얘는 구의 표면적이거든요. 자, 구의 표면적이 있는 것처럼 구광원이기 때문에 4파이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I라고 하면 여러분 처음 봐요. 얘가 전류죠. 전류입니다. 어디에서? 회로 이론에서요. 회로 이론에서 전류인데 I는 자, 전기 조명에서 이것이 뭐다? 광도다. 광도. 전기 응용에서는요. 자, 광도가 되는 것이고 그 광도에 대한 단위는 뭐가 나온다? 칸델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섬세하신 분들은 막 헷갈려 하셔갖고 나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광도에 대한 단위는 칸델라. 요것이 칸델라입니다. 칸델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광원에 대한 광도에 그 광도 I0가 있고요. 그 광속에 대한 단위는 루멘이에요. 루멘. 자, 루멘입니다. 그래서 광속에 대한 단위는 루멘인데요. 구광원의 광속을 구하는 공식은 4파이 I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자, 광속 완전 확산면의 경우에 이에 자, 두 번째입니다. 광원인데요. 평면판 광원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광속은 공식이 달라졌네요. 우리 조금 전에는 구광원은 4파이 I0였었는데 여기서는 평면판이기 때문에 4가 빠지고 파이 I0 해서 여기에 광도에 대한 I0에 여기 역시 그 단위가 루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통 광원이 있습니다. 그죠? 형광등에 이용되는 형태. 자, 광속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조금 전에 광속에 대한 기호는 F가 되는 것이고요. 광속에 대한 단위는 뭐가 나온다? 단위는 LM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에 대한 그 발음은 루멘이라는 얘기죠. 루멘.
자, 루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F라고 하면은 힘. 와, 힘에 대한 단위는 뉴턴. 여러분들 이렇게 기존에 알고 계시는 거하고 새로 전기 응용에서 나오는 거하고 구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응용에서 나오고 있는 조명에서는 F는 뭐다? 광속이다. 조명기구가 발생하고 있는 속도, 광속인데요. 와, 형광등. 자, 형광등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형광등에서에 대한 광속이 원통 광형이네. 형광등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원통에 대한 형태. 그래서 파이의 제곱의 광도. 요렇게 아래 첨자 90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는 이거였었네요. I0였었는데 원통 광원에서에 대한 광도 아래 첨자가 90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자, 느낌이 오시죠? 형광등이니까.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고 있는 광원의 가장 일반적인 거. 요새는 뭐 LED 전등 같은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광등에 대한 내용이 그 광속이 파이 제곱의 I의 90 괄호 열고 루멘 이런 것들이 형광등에 대해서 이용된다. 지나치게 이론적인 거에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는 것이 역지사지로 우리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실기에선 더 말할 거 없고요. 자, 기억하세요. 파이 제곱의 I 90 루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속 완전 확산면의 경우의 이해입니다. 반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습니까? 4파이 I의 90 루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구광원하고 요거하고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광원하고 반광원 뭐가 달라요? 4파이 I의 제로였었고 여기서는 아래 첨자가 90입니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F에 대한 광속, 조명기구의 종류에 따라서 광속에 대한 광속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I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I는 광도다, 광도. 광도 해가지고 요것에 대한 칸델라가 되겠죠. 요 단위가요. 자, 그렇게 나와져 있는데, 자, 요것은 DW, 요거 여러분 보실 때요. 자, 저 좀 봐보세요. 자, 요렇게. 이게 있어요. 대문자 W. 한번 가볼게요. 자, 대문자 W. 자, 대문자 W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가볼까요? 요렇게. 와, 괄호 안에 있네요. 이건 뭐다? 괄호 안에 있는 거. 얘는 단위예요. 단위인데 이것에 대한 발음은 와트예요. 자, 와트인데 이것은 뭐에 대한 단위예요? 전력의 단위죠. 전력의 단위예요. 전력의 단위가 와트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실게요. 얘가 소문자 필기체. 소문자 필기체. 자, 여기서 이 W에 대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 소문자, 알파벳. 소문자 필기체냐, 그죠? 소문자 필기체냐, 아니면은 그리스 문자 오메가냐, 그리스 문자 소문자 오메가냐, 달라요. 근데 여러분 지나치게 제가 수업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예민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들으면서 그런 것이 있었어. 대문자 W는 뭐다? 대문자 W는 일이에요. 에너지예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자, 괄호 안에 있는 W는 대문자가 됐든 소문자가 됐든 괄호 안에 있으면은 와트, 전력에 대한 단위예요. 자, 그 다음에 소문자, 밖에 있는데 소문자 필기체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문자, 그죠? 얘가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 오메가. 똑같이 뭐다? 예, 입체각이에요. 자, 입체각입니다. 요 입체각이 있는데 요 입체각은 자, 이렇게 평지가 있어갖고요. 자, 지금 요 리모컨이 있네요. 자, 이렇게 바라보는 내 시야, 여러분 제 눈에서 바라보는 요것이 입체가 얘가 뭐냐면 얘가 90도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36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제 눈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일직선을 맞춰져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가 있다, 이렇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각도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입체각이에요. 근데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입체각에 대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2파이 1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의외로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입체각에 대한 상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광도의 이해는 요거에 대한 형태입니다. 자, 이거는 입체각의 자, 보실게요. 얘가 입체각 입체각의 변화량에 대한 광속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거죠. 광속의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해요. 자, 끝! 여기에서 입체각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광도에 대한 기호는 I고요. 광도에 대한 단위는 뭐가 나온다? 칸델라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광속이라고 하는 것은 IW다라고 입체각 그죠? 요 광도에다가 입체각이 아래점자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 해요. 제가 문제풀이할 때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었어라고 하는 거. 전기 응용에서 첫 번째 시간이 제일 여러분이 힘들어요. 아니 F는 언제는 힘이었다며 언제는 또 광속이래요. I는 언제는 전류라면 언제 또 광도래요. 자, 혼돈스럽지 않게 그냥 그런 것이 있었어.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쭉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휘도. 자, 여러분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요? 거짓말. 어떻게 바라봐요? 눈부심이죠. 눈부셔. 자, 밝기라고만 보시면 큰일 나요. 이번 시간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만큼 잘 나온다는 얘기죠. 밝기는 밝기인데요. 자, 밝기는 밝기인데 표면의 밝기. 자, 표면의 밝기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조도라고 불러요. 조도. 발음 잘해야 돼요. 조도. 그거 조도. 그런데요. 휘도는요. 눈부심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휘도는 사람의 눈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이에요. 자, 자동차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쪽에서 깜빡깜빡 헤드라이트 막 하면 눈부시죠. 그게 휘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밝기라 할지라도 휘도가 세면은 사람 눈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조도는 적당한 조도가 있어야 그것에 대한 표면에 대한 밝기이기 때문에 표면이 밝아야 거기에서 있는 물체에 대한 방향이라든가 종류가 다 알아내죠. 자, 휘도는 뭐다? 눈부심에 대한 정도예요. 눈부심의 정도가 휘도입니다. 그냥 밝기라고만 하시면은 표면에 대한 밝기인 조도하고 휘도하고 헷갈리면은 안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휘도에 의해 광원이 빛나는 정도 눈부심에. 그 광원이 빛나기 때문에 태양을 똑바로 못 바라봐요. 왜요? 눈부심이 너무 세니까. 휘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광원이 빛나는 정도인데요. 완전 확산면에 대한 경우는 자, 이거 의외로 잘 나와요. 필기라든가 아니면은 자, 실기 시험 문제에서도 너무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휘도에 대한 내용 완전 확산면의 경우는 광도를 뭐 했습니까? 어떤 그 면적으로 표면적으로 나눈 거고요. 자, 그래서 요 광도는 이 완전 확산면에 대한 휘도에다가 이렇게 면적을 곱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S가 이번 시간에 자, 혼돈스러워도 조금만 참고 한번 견뎌보세요. S가 우리 뭐였었어요? S가 우리 앞에서 이번 시간 앞에서 S가 자, 9의 표면적. 자, 9의 표면적 하면은 4파이 R의 제곱이고요. 그런데 S라고 하는 것이 그냥 면적. 그냥 면적하면 뭐예요? A 곱하기 B예요. 자, 얘는 뭐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그냥 면적이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네요. 자, 요거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서 보시니까 얘는 면적은 면적인데 원의 단면적이에요. 단면적 앞에다가 원의 단면적이 자, 원에 대한 단면적 해가지고 원의 단면적 해서 4파이
아이고, 아니 4파이가 4가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파이의 a에 대한 제곱인데요. 파이에다가 a가 뭐다?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자, 여기서 보시면은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파이가 곱해지면은 단면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광도는 자, b 곱하기 원의 단면적 해가지고 칸델라가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절로 여러분들이 익혀질 수 있게끔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릴 거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은 그러려니 아이고 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만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그 전기 조명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익숙했었던 내용도 있고 F 어떤 경우에는 힘이고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뭐 광도고 그죠? 광속이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는 전류고 어떤 경우는 광도고 이렇게 그동안의 알파벳을 이용해 가지고 전기 분야에서 했었다가 와 전기 응용이 들어오니까 또 다른 거다 이렇게 전기 응용 시간 첫 번째 여러분들께 강조했었던 거는 복잡한 수식을 여러분들 하려고 하시면 힘들어서 안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던 알파벳과 지금 나온 것에 대한 구별만 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